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은 위대하다 하지만 잔인하다 그 두 번째 로버트 화이트의 뇌이식 실험 두 번,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로버트 화이트의 뇌이식 실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먼저 소련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강아지와 강아지의 어떤 상반신을 연결시키는 키메라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고, 자, 그리고 거기서 위기감을 느꼈던 미국에서 이런 소련의 의학적 성과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로버트 화이트를 발탁해서 이 사람에게 뇌과학 연구를 맡기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로버트 화이트는 이렇게 발탁되어서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블라디미르 데미코프의 머리 둘 달린 개 실험을 일종의 쇼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다 자란 개의 상체에 강아지의 머리를 가져다 붙이는 건 일종의 기생이지 뇌 이식, 머리 이식의 영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맞는 것 같죠. 이건 뇌 이식이라기보단 몸통 이식,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화이트가 목표로 했던 것은 동물의 머리를 완전하게 잘라내고 나서 그 자리에 새로운 동물의 머리를 붙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머리 이식, 뇌 이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끔찍한데, 로버트 화이트의 이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동물의 머리를 각각 자르고 서로 바꿔서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뇌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아야 각 부분에 맞추어서 이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분야의 연구에만 로버트 화이트는 수년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1월 그는 실험을 통해 뇌 자체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증명해 냅니다. 그는 우선 원숭이에게서 뇌를 추출한 다음에 인공적으로 피를 공급했는데 이때 동맥에 연결된 두개골만 남을 때까지 얼굴의 피부, 신경 근육, 연골을 다 벗겨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살려낸 뇌가 죽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요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피 공급을 끊어버리고 시간을 쟀더니 3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원숭이의 머리를 벗겨내고 뇌를 적출해서 인공적으로 피를 공급해서 살려두었다가 몇 분 만에 죽느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피를 공급하던 것을 끊고 죽여버린 거죠. 자, 이후 화이트는 1964년 다시 새로운 실험에 도전하게 되는데 개 A의 뇌를 잘라낸 뒤에 다른 개 B의 목 피부 아래 이식한 거예요. 즉 B란 개의 혈액과 영양분을 통해서 A란 개의 뇌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요 내용을 실험한 거죠. 이 뇌는 며칠 동안이나 실제로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B란 개에게 이물감에 의한 통증 말고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이 로버트 화이트는 판단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준비 기간 6년을 거쳐서 1970년 화이트는 수많은 수술팀을 꾸려서 자신이 목표로 했던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원숭이의 뇌를 몸에서 떼어내고 새로운 원숭이 몸에 이식한 거죠. 8시간이나 걸린 이 대수술에는 수많은 보조 의사들이 필요했고요. 화이트는 수술 몇 주 전부터 강의실에 보조 의사들을 모아놓고 각자 위치와
할 일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뇌가 추출된 원숭이는 새로운 몸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로버트 화이트가 1970년에 했던 원숭이 실험이에요. 그래서 뇌이식 수술을 받는 원숭이의 모습, 눈빛이 굉장히 좀 슬프다고 할까? 그렇네요. 화이트는 이 실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입에 들어온 음식물을 인식하고 씹거나 삼키려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외부 환경을 지각한다는 증거이다. 눈동자는 시야에 들어온 사람과 물체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식한 뇌도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원숭이는 앞을 멍하니 보는 것 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이빨을 드러내서 허공에다가 막 무는 신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보고서의 기록에는 더 자세하게 당시의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원숭이의 두부 교체 이식 후 교체된 각 두부는 외부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들의 시선은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두부는 내내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태도는 입에 자극을 받으면 무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화이트가 입에 음식을 넣어주자 이들은 씹어 삼키려고 했다. 식도를 연결하지 않아 막혀있는 상태였으므로 사실 야비한 행동이었다. 원숭이들은 6시간에서 3일 정도를 살았는데 대부분 거부 반응 문제나 출혈 때문에 죽었다. 자, 외과라는 잡지 1971년 7월호에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원숭이의 뇌를 바꿔서 살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건 사실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하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식도가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결국 굶어 죽겠죠. 뭐 계속해서 뭐 영양제를 투입해 준다고 해도 그리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 어쨌든 살려 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자 로버트 화이트의 보고서에는 이런 이미지까지 첨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몸을 가진 원숭이는 예상과 달리 걷지도 못했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뇌가 새로운 몸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 거죠. 그냥 뇌가 있는 얼굴 부분에서 눈을 움직이고 입을 벌려서 깨물려고 하고 이런 건 했지만 목 아래에 있는 몸통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원숭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끔찍한 비극이었겠죠. 차라리 수술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는 게 원숭이 입장에선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외과 의학 측면에서는 굉장한 성과였고요. 뇌를 교체하고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의학계는 뒤집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 로버트 화이트의 실험은 그래서 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로버트 화이트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원숭이에게 가능하면 인간에게도 가능하다. 그의 실험은 분명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잔인함 때문에 화이트 역시 자신이 비난했던 데미코프처럼 대중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결국 화이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화이트는 자신의 돈을 사비를 털어서 실험을 이어가야만 했고요. 이 화이트의 목표는 바로 사람의 뇌를 이식하는 거였어요.
그는 심장 이식이 가능한데 뇌 이식은 왜 안 되냐?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고, 하지만 선뜻 화이트의 실험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아까 원숭이 실험처럼 몸이 바뀌면 뭐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다가 1999년 마침내 크레이그 베토비츠라는 지원자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다이빙 사고를 겪어서 사지가 마비된 상태였고 사업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상태였대요.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겠죠. 신경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뇌를 이식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사람의 모습이죠. 로버트 화이트와 크레이그 베토비츠. 실제로 화이트는 여러 나라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수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화이트가 인터뷰했던 내용, 바로 우리나라 MBC 뉴스의 내용도 링크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결국 실행되지 못한 채 미완으로 끝나야만 했어요. 뇌 이식을 해야 되는 베토비츠는 물론 사고로 사망한 기증자의 시체까지 준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했던 자금 그리고 정부의 허락이라는 두 가지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화이트는 결국 자신의 실험을 완성하지 못한 채 2010년 사망했는데 1999년 인터뷰 당시 생체공학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상과학 소설의 재료였던 프랭켄슈타인의 전설이었던 것이 21세기 초반에 임상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공상과학 소설의 재료였던 이런 전설이 21세기가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는 거죠. 스스로 프랑켄슈타인을 꿈꿨던 로버트 화이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연구를 이어받은 이들은 지금도 사람의 뇌를 이식하는 실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카나베로나 그리고 그와 공동으로 실험을 한 중국의 런샤오핑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이들은 각자 뇌 이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자, 이 런샤오핑은 이렇게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또 카나베로 박사도 이렇게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머리 이식 수술은 죽음과 관련된 모든 걸 바꿀 것이다. 수술을 집도하게 되어서 행복하다. 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두 사람이 2015년 세계 최초로 기증된 시신 두 구를 이용해서 머리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들, 시신을 대상으로 한 수술이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카나베로는 한 사람의 시신에서 머리를 자른 뒤 PEG라고 알려진 생물학적 접착체로 신경과 혈관을 다른 시신의 몸에 덧붙였다 라고 밝혔고, 또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에 밀집한 중요한 신경들을 잘라내야 했기 때문에 수술이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는 이 수술에서 모든 신경들을 살리는데 성공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구를 계속해서 2019년에는 개와 원숭이의 끊어진 척수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를 촬영한 동영상과 논문을 미국 의료 저널인 서지컬 유럴로지 인터내셔널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어진 척수를 연결한 원숭이와 개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2014년 6월
미국 신경과학회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사람의 머리를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소개하기도 했고, 카나베로 박사는 하얼빈대 및 한국 의료팀과 함께 내년에 사람 머리 이식 수술에 도전하려 했고, 당시 실험 참가자는 러시아의 컴퓨터 엔지니어인 발레리 스피리도노프란 인물이었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버벅댔는데, 그러니까 2014년에 2015년에 나는 이런 수술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걸 발표한 거죠. 자, 이 사람이 발레리 스피리도노프란 사람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카나베로 박사가 공개한 머리 이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2도에서 15도 정도 되는 환경에서 머리를 정확하게 분리해내고 1시간 내에 특수 고분자 소재의 접착제로 다른 신체의 혈액순환계에 연결을 해요. 이후 척수 연결 등의 고난도 작업을 거쳐서 150명의 외과 전문의가 달라붙으면 성공적인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게 카나베로 박사의 주장이었고,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130억 정도로 계산을 해서 책정을 했대요. 그러나 결국 당시에 이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마는데, 우선 윤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고, 1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술 비용을 누군가가 투자를 해줘야 되죠. 카나베로 박사가 자기 돈으로 뭐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참가하게 될 150명의 외과 의사들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피리도노프가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이프와 아들이 생긴 스피리도노프가 목숨을 걸고 수술을 감행하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좀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수술이 성공할 경우에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가진 자들의 수명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우스 맨체스터 병원의 제임스 필드 박사는 한 사람의 머리 이식이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데, 이런 수술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젊은 몸을 원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어떤 몸을 자신이 차지를 한다. 이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험이 공개적으로 가능해진다면, 그러니까 허용이 된다면. 실제로 그런 주제를 다룬 영화도 꽤 많이 있죠. 자, 저는 우리나라 영화였던 더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더 게임에서 이 변희봉 선생님이 이 신하균 씨랑 몸을 바꾸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던 신하균과 부유하지만 쇠약한 노인 변희봉이 뇌와 척추 이식 수술을 통해서 몸을 통째로 뒤바꾼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영화가 아닌 이런 설정이 현실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가진 자들의 영생을 위한 과학이란 이름의 학문을 멀지 않은 시기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뇌이식 실험. 그래요.
불행한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고 몸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갖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용화된다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몸을 빼앗는 행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이 실험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실험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